전자교환기 국산화의 모색. 한국은 19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산업화의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도로, 에너지 등과 같은 하부 구조의 발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신 하부 구조의 발전은 지체되어 전화 수요의 급속한 확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고 만성적인 전화 적체와 통화 품질의 불량 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1970년 9월에 전기통신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공급되는 전화는 매매를 금지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화는 자유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입 전화에 대한 원부의 색깔에 따라 신규 전화는 청색 전화, 기존 전화는 백색 전화로 불렸는데 백색 전화의 가격이 260만 원까지 치솟아 서울에서 잘 산다는 동네의 집값과 맞먹을 정도로 전화 공급량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1975년에는 전화 가입자가 100만 회선을 돌파했지만 전화 청약을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17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교환 시설을 현대화하여 전화 가입자 횟선을 늘리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주요 전화 교환기 생산업체로는 금성사와 동양정밀이 있었습니다. 동양정밀은 1962년에 스트로즈 전화 교환기를 국산화했으며 금성사는 1964년부터 독일 지멘스의 제품인 EMD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1년에 몇몇 기업들은 크로스바 방식의 전화교환기를 국산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화교환기의 방식을 놓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1972년에 한국 정부는 전자식 교환기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식 교환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기계식 교환기만 공급되었기 때문에 전화적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간 단계의 기술인 크로스바 방식을 건너뛰므로써 통신망 현대화와 기술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74년에 최신부는 연구소와 기업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전자교환 방식 공동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에서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거나 테스트 중인 전자교환기 방식 가운데 기존과 정합성을 갖추고 개발이 용이한 방식을 선택하여 국산화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보다 진취적인 자세를 주문하면서 국내 기술진을 총동원해서라도 독자적인 교환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76년 2월에 열린 제7차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시분할 교환 방식, TDX 방식의 전자교환기를 국내에서 직접 개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산 기종이 보급되기 전에는 외국의 전자교환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실무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에 맡겼습니다. 키스트는 경상현 박사를 중심으로 실무팀을 구성하여 해외 입찰을 진행시키기도 했지만 전자교환기 도입을 둘러싼 업체들 사이의 갈등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TDX 기술 개발 사업을 담당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9월에는 교환기 도입 및 통신망 현대화를 위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전자통신개발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최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의 차관복급 관료들을 위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1977년 2월에는 전자교환기 본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국영기 업체인 한국전자통신 KTC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1976년 12월에는 키스트 부설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1977년 12월에 한국통신기술연구소로 독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교환기 도입을 위한 입찰 규격의 제시, 제안서 평가 및 도입 협상을 지원하고 최신부와 통신기기 업체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1978년에 연구소는 교환기 시스템의 기본 규격을 마련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시험 모델 교환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자금,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교환기 구조를 이해하고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한국통신기술연구소는 1981년에 한국전기통신연구소로 1985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애터리로 거듭났습니다. TDX 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 한국 정부는 1981년에 전자공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면서 반도체, 컴퓨터와 함께 전자교환기를 3대 전략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1가구에 1전화를 공급하고 광역 자동화를 달성하는 것을 통신 부분의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광역 자동화는 시내 통화로 연결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농촌에 남아있는 수동식 교환기를 모두 자동식 교환기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와 같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82년부터 5년 동안 약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분할 전전자 교환기 TDX 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TDX 기술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 인물은 청와대 경제과학비서관에 이어 최신부 차관을 맡았던 오명이었습니다. 오명은 TDX 개발을 국책과제로 삼기로 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애터리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서를 주문했는데 애터리는 소요 자금으로 290억 원을 제시했으며 최신부는 이를 240억 원으로 조정하여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삽입했습니다. 연구개발비 240억 원의 프로젝트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1980년대 초에는 군 장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1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도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TDX 기술 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도 정비되었습니다. 우선 통신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 현재 KT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최신부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TDX 개발 비용을 조달했습니다. 또한 최신부 내에 통신정책국을 조직하고 전자통신개발추진위원회 내에 TDX 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TDX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도모했습니다. 실제적인 연구개발은 애터리가 구심점이 되어 생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했는데 생산업체로는 금성반도체, 대한통신, 동양정밀, 삼성반도체 통신 등 4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TDX 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전자교환기를 공급하는 외국 업체의 방해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실패할 확률이 높은 TDX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한강에 다리를 놓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애터리의 연구진은 만약 실패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요지에 서약서를 썼는데 이는 후일 TDX 혈서로 불렸습니다. 한국통신이 발족된 직후인 1982년 2월 최광수 장관은 전자교환기 개발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참모들을 거느리고 금성, 삼성, 동양정밀, 대한통신 등 4개의 교환기 생산업체를 순방하였다. 인근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 최 장관은 참석자 개개인에게 정말 시분할 전자교환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자 그렇다면 시분할 전자교환기 개발을 확정짓겠다고 선언한 다음 전자통신연구소 애터리 간부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분할 전자교환기를 개발해내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최신부에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저희 연구소 연구원 일동은 최첨단 기술인 시분할 전자교환기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개발에 실패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소는 이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최신부에 제출하는 한편 그 사본을 연구원들에게 해람시킴으로써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았다. 뒷날 한국통신의 TDX 사업단장으로 임명되어 TDX 개발에 큰 공을 세운 서정욱이 그 서약서를 보고 진짜 대단한 혈서를 썼구먼 하고 감탄을 했는데 그 후 그 서약서를 TDX 혈서라 부르게 되었다. 시험기와 시험 인증기의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애터리는 197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험용 전자교환기를 개발했으며 1980년 봄에는 500회선 규모의 3차 시험기의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애터리는
1980년 7월에 3차 시험기를 용인군 송전우체국에 설치한 후 362명의 가입자를 수용해 시험 운용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장이 잦아 한국통신, KT는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비난했지만 애터리는 계속 성능을 보완하겠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애터리는 1983년 12월까지 3차 시험기에 대한 시험 운용을 하면서 3,000회선의 용량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능이 보완된 3차 시험기는 훗날 TDX-1X로 불렸는데 여기서 X는 실험, 익스페리먼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TDX-1X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진체계가 다시 정비되기로 했습니다. 1983년 6월에 최신부는 애터리에 TDX 개발단을, 한국통신 KT에 TDX 사업단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애터리는 1983년 9월부터 TDX 개발단을 잠정적으로 운영하다가 1984년 1월에 정식 기구로 발족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애터리 연구진은 물론 교환기 생산업체와 한국통신의 기술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생산업체와 한국통신의 기술요원들은 TDX 개발이 완료된 후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은 1984년 1월에 사장 직속으로 TDX 사업단을 설치하여 TDX 기술 사업에 대한 관리, 예산 지원, 구매 규격 제정, 공급 계획 작성 및 시행 등을 맡았습니다. 특히 서정욱 단장은 기술 개발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TDX와 같은 시스템 개발에서 품질 보증의 개념이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TDX 개발단, TDX 사업단과 같은 전담 조직을 설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최신부 차관을 맡았던 오명은 다음과 같이 해고했습니다. 연구소에 TDX 프로젝트로 많은 돈을 대주면 그 돈이 연구소 전체에 연구개발 자금으로 흩어져 버려 본연의 사업이 흐지부지 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택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개발단에 연구자금을 몰아주고 개발단장이 정권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도록 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연구소가 잘 응하지 않았어요. 또 포병용 컴퓨터 개발 과정에서 보면 개념 정립을 하는 데는 6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실제로 군에서 채택하는 데는 4, 5년이 걸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만든 제품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즉 개발단에서 만든 제품만으로는 안 되고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에 TDX 사업단을 둬야 한다고 했던 것인데 한국통신에서 움직여 줘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서로 지시해서 억지로 만들게 했던 겁니다. 개발단과 사업단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TDX 기술 개발 사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TDX 개발단은 1983년 말에 9,600 회선 규모의 새로 모델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고 TDX 사업단은 1984년 4월부터 현장 운용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종은 처음에 서정욱에 의해 시험 인증기로 명명되었으며 시험 평가를 거친 후에는 TDX-1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4년 8월에는 애터리가 금성반도체, 대우통신, 동양전자통신, 삼성반도체 통신 등 4개의 생산업체와 TDX-1 개발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4개 업체들은 회사별로 10명의 인원을 애터리에 파견하여 TDX-1 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애터리가 참여업체들과 기술 전수계약을 체결하여 TDX-1 시험 생산기 제작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개 업체들은 시험용 제품을 제작한 후 1985년 말에 상용화 시험을 실시했고 1980년 3월에는 TDX-1이 가평, 전곡, 무주, 고령 등 4개 지역에 총 24,000 회선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TDX는 전국 각지의 전화국에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몇 년 후에는 국내 교환기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한국통신은 전전자 교환기를 대량 생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TDX-1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기능상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1986년 말에는 이를 보완한 양산기종이 개발되었습니다. 1만 240회선 규모의 양산기종은 TDX-1A로 불렸으며 1987년 2월에는 전국 36개 지역에
18만 9천 회선이 개통되었습니다. TDX-1A의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한국어의 전화 적체율은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으며 1987년 9월 30일에는 한국 전체의 전화 시설이 1천만 회선을 돌파함으로써 본격적인 1가구 1전화 시대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교환소를 거치지 않고 전화가 가능해졌고 전화가설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양산기종의 개발과 보급. 제6차 경제사회발전 계획이 추진된 1987년부터 1991년에는 TDX 기술개발 사업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TDX 기술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TDX-1A의 용량을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용량 교환기인 TDX-1B의 개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둘째는 종합정보통신망 ISDN에 적합한 대용량 교환기를 개발하는 작업으로 TDX-10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TDX 기술 개발 사업은 파급 효과가 큰 제품을 선정한 후 소용량 교환기와 중용량 교환기를 거쳐 대용량 교환기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TDX-1A는 원래 농어촌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많은 도시 지역의 통신망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991년까지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 TDX-10을 기다리기에는 국내의 전화 사정이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2만 회선의 수용 능력을 갖춘 TDX-1B를 개발하는 데 있었습니다. TDX-1B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 체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교환기 개발을 주로 했던 애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터리의 지원에 의해 기술을 축적해온 교환기 생산업체가 주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통신이 주축이 되고 애터리의 지원하에 4개 업체가 분담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4개 업체들은 담당한 부분을 개발한 후 기술과 자료를 서로 공개하여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TDX-1B는 1986년 7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시험평가를 거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TDX-1B는 1989년 4월에 주문진, 경산, 안중, 칠곡 등 4개 지역에서 개통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외국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TDX-10 개발의 목표는 대도시 지역에도 보급이 가능한 10만 회선의 용량을 갖는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TDX-10의 경우에는 새롭게 TDX 개발단장으로 임명된 박항구 박사를 중심으로 애터리, 생산업체, 한국통신 등이 본격적인 공동연구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한국통신은 교환 시스템에 대한 규격과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애터리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의 개발을 담당했으며 생산업체들은 분담 또는 경쟁에 의해 하위 시스템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TDX-1의 개발에서는 생산업체가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TDX-1B의 경우에는 생산업체들이 분담하여 개발하는 체제가 구축되었고 TDX-10에서는 연구소, 생산업체, 구매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태로 진화했던 것입니다. 1987년과 1988년에는 TDX-10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초연구가 이루어졌고 1989년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쪽에 짝이 맞는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1990년에는 계속적인 실용 시험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중 실용 시험의 경우에는 TDX-10의 소프트웨어가 매우 방대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험을 하는 대신에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한 단계의 시험과 개량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1991년에는 상용 시험과 함께 곧바로 발주에 들어가 같은 해 11월에 최초의 TDX-10이 개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TDX 기술개발 사업은 당시로서는 기술개발 관련된 국책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240억 원의 연구개발비에 연인은 1,060명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연구개발비 560억 원과 연인은 1,300명이 투입되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TDX 기술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배경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디지털 교환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자 6번째로 전자교환기를 수출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TDX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후에 추진된 다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도 널리 활용되었습니다.